안녕하세요. 영석고등학교 3학부장 강명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숭실대학교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공학과가 만들어졌다는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IT 계열 쪽 부분의 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IT 계열 그 안에 컴퓨터도 들어가 있지만 컴퓨터 공학부나 이제 소프트웨어 학부 등 이쪽 부분은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꼭 나는 반드시 이 관련 학과를 꼭 가야 된다, 숭실대를 가야 된다면은 내신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야 되고요. 2등급 때 한 초중반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뭐 꼭 나는 굳이 숭실대는 아니더라 해도 이쪽 계열 쪽으로 나는 과를 가고 싶다고 하면 같은 애 안에 오히려 다른 대학을 지원하는 게 합격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의 IT 계열 과들은 같은 라인 쪽에 이제 국민대나 세종대나 이쪽 라인, 단국대나 이쪽 라인 쪽으로 쓰는 게 오히려 합격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계열 쪽 부분은 내신 승급대가 숭실대학교는 되게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작년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입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작년과 올해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SSU 미래인재 전형, 그 다음에 뭐 선발 관련된 부분에 어떤 수능 최저 모든 부분이 다 거의 동일합니다. 모집 인원도 거의 뭐 동일하고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사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그 포지션대로 치하는데, 작년에 숭실대를 어떻게 포지션 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올해 숭실대를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숭실대 이제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이제 학업 역량이랑 전공 적합성을 정량 평가에 한 3배수 맞춘 이후에 2단계 면접에서 이제 전공 적합성 위주로만 물어보는 걸로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목고는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1%, 한 2%, 전체 인원 중에 한 1, 2% 정도 지원할 정도로 1, 2% 하면 한 10명 내외겠죠. 다 합치면. 그 정도로 숭실대학교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경쟁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신 등급대가 이제 2등급대 중반 때까지만 아주 일부 과들, 아주 일부 과라 하면 이제 건설환경 같은 그런 쪽 과들죠. 건축공학과나 이런 쪽만 한 3등급 대 초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2등급 대 중반 쪽 부분에서 1단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점수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단계 통과가 2등급 대 후반부터는 1단계 통과도 약간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과 같은 라인은 요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문과 같은 라인은 숭실대가 이제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훨씬 더 이제 유명하죠. 알려지다 보니 인문계열에서 이제 어문학과는 3등급 돼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 가능하고 합격이 가능합니다. 3등급 대 학생들 중에서 합격이 가능한 부분은 어문학과 계열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3등급 대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는 당연하고요. 학생부 종합도 3등급 대 학생들은 아마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대학이 숭실대학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굉장히 치열한 형태의 어떤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대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른계 전형이 있는데, 이 고른계 전형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뽑긴 합니다. 200명 정도 뽑긴 한데, 저희 학교는 쓸 수가 없는 게 농어촌 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농어촌 전형이랑 기타 몇 가지 좀 추가해서 이제 뽑는 전형이다 보니 저희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따로 있어요. 사배자 전형, 사배자랑 한부모,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을 이제 뽑는 그 사배자 전형이 정확하게 한 41명인가 정도, 한 40명 정도 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학생부 종합형에서 3등급 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전공 적합성이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그쪽 과 뽑는 과들이 몇 개 있거든요. 다 모집하지 않고
일부 과에서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과와 맞는 전형이 있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기회균형에서 있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어디까지는 3등급 때 초중반까지. 요거는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내가 이 관련된 전공 관련된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 지원해 보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숭실대 두 가지 전형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학생부 이제 우수자 교과 전형입니다. 전체 한 480명 정도를 뽑고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있는 아주 전형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어떻게 뽑느냐? 인문계열은 국수나 사회 과목 이 두 개거든요. 두 개 합 평균이고요. 영어는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어려운지 이해가 되시죠? 해서 이제 인문계열은 2합 6이고요. 그럼 자연계열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계열은 국어에다가 수학 가형을 무조건 맞추고요. 과학도 두 과목 평균입니다. 영어도 반영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두 개 등급 합 7이기 때문에 사실 그 라인, 수능 체제가 있는 라인이 앞에 아마 저기 국민대 설명을 좀 했지만 서울과기대, 이제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에다가 이제 저희는 인하대까지 포함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중에서 이제 인하대를 제외하고는 수능 체제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숭실대입니다.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수능 최저 난이도 순하면 인문계랑 이제 자연계를 쭉 보면 인문계가 제일 높죠.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하대가 제일 높죠. 인하대 인문계는 3합 7이고 이제 자연계는 2합 4니까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 이런 식으로 라인이 이제 쭉 형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도 쭉 이렇게 형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가 한 35% 정도예요. 수능 이제 최저 충족률이. 숭실대가 한 50%거든요. 그 다음에부터가 쭉쭉쭉인데 당연히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70대 6, 7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요 한 70% 넘겠죠. 그렇게 보면 국민대 여기 높죠. 숭실대는 절반 정도가 이제 최저를 이제 만족할 수 있고 절반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영어를 이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탐구도 두 과목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보면 올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는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또 높아지기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는 한 54%, 인문 쪽이 이제 한 55, 경상 쪽이 한 58, 자연은 52. 그 정도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50%밖에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능 최저 맞추면서 비교과 잘 되어서 있는 내신대가 꽤 괜찮은 학생들, 지금 2등급 때 초반 정도 학생들을 뽑으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되게 낮기 때문에 경쟁률도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아요. 국민대 쪽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 숭실대는 굉장히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크게 달라지면서 막 입결이 쫙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조를 맞추는 게 올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대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숭실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숭실대 이제 학생부 우수자정을 쓸 거면 차라리 국민대 이제 학생부 우수자정 쓰는 게 낫지만 그것보다 또 오히려 또 학교정 추천 전형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내 이제 비교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숭실대보다는 국민대보다는 오히려 단국대를 쓰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SS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전체 한 730명 정도 뽑고요. 서류 100%의 2단계는 이제 서류랑 면접 30%의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조금 설명 좀 드리면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성과 성실성을 잘 갖춘 인재상을 뽑고자 합니다. 즉, 이 자기주도성이 이제 얼마나 학교 생활을 열심히 이제 잘 했느냐 이 부분이 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업이나 교과 부분에서 준비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자기 어떤 관심 분야를 참석해보고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전공 부분에 준비해보는 노력을 얼마나 했으며 과스텍에서 나타내야 되겠죠.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지를 이제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형을 설명 좀 드리면요. 1단계 이제 서류 통과하고 나면 2단계는 이제 서류 신뢰도랑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심정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데 전공 적합성 위주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비중은 생각보다 되게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썼던 이 자기소개서나 학생 부분에 했던 활동들을 아마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평가 영역이 몇 %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몇 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업 역량이 이제 8점,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랑 자기주도성이 19점, 잠재 역량이 8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합쳐보면 16점에 19점이니까 35점이죠. 35점. 이 35점 중에 8점, 19점, 8점이니까 전공 적합성이랑 자기주도 학습 요 전체를 통틀어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 역량 부분은 크게 이제 퍼센티지가 높진 않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학업 역량은 우리는 보통 전공 학업 역량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전공 학업 역량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학업 역량이 얼마나 좋으냐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전공과 관련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보단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공대 쪽을 가겠다. 공대에서 어떤 특정한 과를 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뭐 수학이나 아니면 뭐 어떤 물리 혹은 수학이랑 뭐 화학, 뭐 물화 이쪽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공과 관련된 학업 역량이죠. 이런 걸 보는 것보단 전교과 내신 성적이 이제 골고루 좀 2등급대인 학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학업 역량보단 전체적인 전교과 학업 역량이 훨씬 더 2등급대인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신에 이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은 학업 성적, 내신 성적보단 전공과 관련된 활동 부분은 이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전공 적합성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건대 자추 있죠. 건대 자추랑 동국대 두드림, 그다음에 국민대 이제 국민 프론티어 이쪽보다는 전공 적합성 부분이 좀 떨어지게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전공 학업 역량을 별로 안 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쪽 부분은 조금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 골고루 좀 잘하는 거에서 오히려 이제 전공 관련된 부분은 이쪽 생기부랑 자기소개에서 조금 나타나면 충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대 동대까지는 특목고 학생들이 되게 한 20%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국민대부터는 사실 특목고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확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동국대와 건대의 내신 성적 평균보단 국민대 숭실대로 내려올수록 내신 성적의 평균이 훨씬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그냥 지방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높은 일반계 고등학교나 광역단위 자사고 비교과 활동 좀 잘 되어 있는 자사고 학생들 혹은 일반계 고등학교라 해도 과중반들 있죠. 과중반 학생들 뭐 수도권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좀 중간적으로 좀 잘 되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종합적인 평가를 받을 때 좀 약간 유리한 경향이 있더라. 그런 학생들 위주로 이제 주로 많이 지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합격자의 50% 내신이 2등급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2등급대 중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2등급대 중반이 거의 다 합격을 하고요. 거의 이제 문 닫고 들어오는 학생들의 비율이죠. 합격자의 80% 내신 때도 2등급대 후반인데 이 후반도 완전 후반이 아니고 극후반이 아니고 한 2.7, 2.8 정도 때니까 문 닫고 들어온 학생들의 내신대가 2등급대 후반인 2.89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등급대 학생들이 붙기가 굉장히 힘든
대학이 숭실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숭실대는 3등급 대 학생은 쓰면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아마 대부분 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포지션이 좀 취하면 좋으냐? 우리 학교는 사실 숭실대를 이제 지원하는 포지션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이쪽 종합이랑 교과 포함해서 한 7명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때 한 2명 정도 합격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한두 명 정도. 그냥 많이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붙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숭실대는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디 지원하냐면 이제 국민대나 세종대 혹은 이제 동국대 이쪽 위주로 좀 많이 그 3개 중에서 2개 정도를 지원하는 경향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 숭실대까지 이제 같이 겹쳐서 이제 지원하기는 좀 애매하다. 학생부 교과로 보면 2등급 때 초반인 내신 때가 이제 합격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동국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합니다. 거의 다. 불주도 있고 해서 대부분 이 내신 때면 동국대를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 때 초반 학생이면 당연히 동국대를 쓰고 국민대까지 쓰거든요. 교과나 아니면 학교장 추천을 가지고 이 4, 5, 6순위로 쓰기 때문에 숭실대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안 쓰고요. 그러면 이제 2등급 때 중후반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3등급 때는 이제 뭐 탈락한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동국대와 국민대 이제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숭실대까지는 이제 겹쳐서 쓰지 않는 경향이 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숭실대는 누가 쓰느냐? 자, 숭실대는 결론적으로 기회균형 전형에서 전공적 값이 좀 맞춰져 있는 3등급 때 초중반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인문계열은 2등급 때 후반에서 3등급 때 초반 학생들이 어문계열에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좀 지원을 해보면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숭실대가 사실 지원을 좀 많이 안 해서 점점점 이제 숭실대 입학 뭐 합격하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도 아마 유사하게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숭실대를 쓴다면 오히려 국민대를 쓰거나 동국대를 쓰거나 건대를 쓰거나 아니면 저기 좀 세종대 뭐 단국대 이쪽 라인으로 서울과기대 이쪽 라인 좀 많이 쓰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숭실대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